안녕하세요. 대단원 1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정보는 무엇이냐? 지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세상 만사. 지리는 모든 것을 다뤄요. 그래서 지리 정보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지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리 정보라고 하고, 이 지리 정보는 표, 그래프,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도 역시 가능합니다. 지리 정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 그다음 속성, 관계 정보가 있습니다. 공간은 뭐와 관련된 정보냐? 위치의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인데 키워드는 위치로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공간 정보는 즉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위치와 관련된 정보면 위도와 경도 등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정보겠죠. 대표적인 예가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정보면 공간 정보다. 다음 속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 지리는 크게 보면은 자연지리, 인문지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면 속성 정보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속성 정보는 지리 정보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지형, 기후, 인구, 산업 등에 대한 정보를 등으로 표현되고요. 관계 정보는 뭔가 관계성을 다루겠죠. 그래서 다른 장소와 지역 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그래서 다른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해가지고 통근권, 통화권 이런 거는 관계를 출근하는 곳, 그 다음에 학교 통학하는 곳과 우리 집과의 권역 이런 것 등을 통근, 통화권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 정보는 어쨌든 관계성에 관한 정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버스, 지하철 탈 때 이렇게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가 뜨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이 몇 분을 도착하는지를 어떻게 조사해가지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건 바로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비게이션 역시 인공위성에서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아니면 우리가 뭐 네이버 길찾기 등을 활용해 가지고 실생활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 이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이 GPS 기능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거에서 큰 키워드인 GIS는 한국말로 지리정보체계, 지리정보체계는 시스템이거든요. 지리정보 시스템은 어떤 거냐? 볼게요.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공위성, 아니면 항공기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요. 이거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저장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출력해내는 이 전체 과정 있죠. 이 정보 수집부터 출력에 이르는 이 전체 과정을 GIS라고 하는 겁니다. 이 GIS 같은 경우에는 맛집 정보 탐색부터 교통 상황, 자연재해 등등 다양한 곳에서 쓰입니다. 그러면 GIS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 위치 선정하는 그 GIS 시스템에서도 분석 방법이 다양한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학교 위치를 세종시에 새로운 학교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먼저 학교가 있으려면은 학생이 있어야겠죠. 그 학생이 많은 곳은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학생이 많이 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아파트 단지 분포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지역 중에서 어디에다가 학교 위치를 선정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첫 번째 자료에서는 아파트 단지 분포 지도에서는 아파트가 A 아파트, B 아파트가 있는 곳이 당연히 더 좋겠죠. 학생들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도만 보고는 가 아니면 라가 괜찮겠는데 이렇게 둘 중에서 이제 경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지도를 가져온 거죠. 유해시설 설치 장소. 학교는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유해시설이 없는 요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라 중에 고민이었는데 가는 유해시설이 있어. 탈락. 유해시설이 없는 라가 최종 당첨이 될 수 있겠죠. 즉 학교 위치를 선정할 때 있어서 여러 필요한 지도 같은 것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중첩시켜 가지고 둘 다에 해당되는 것을 최종 선정하는 이런 분석 방법을 중첩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리정보의 수집 및 표현 방법에는 수집한 지리정보를 어디서 수집하냐? 종이지도, 통계자료, 신문기사 어떤 곳곳에 다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죠. 세상만사를 다 다루는 게 지리 정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런 원격 탐사, 원격, 멀리서 탐사를 한다는 거지. 그럼 멀리서 한다는 건데 인공위성, 항공기 등을 활용해서 탐사한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도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요새는 표현을 종이 지도로도 할 수 있지만 수집했고 그거를 표현할 때는 그다음에 디지털 형태의 수치 지도로도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지리정보 체계,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한댔죠. 지리정보 체계는 GIS라고 하는데 아까 뭐랬죠? 먼저 자료를 모아요. 지표공간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래서 지리정보를 수집한 지리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거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가공 분석 처리해서 표현까지 한 출력까지 하는 최종 시스템, 종합정보 시스템을 지리정보 체계라고 하고요. 이렇게 분석할 때 있어서 아까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중첩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필요한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한다 했을 때 뭐 경사도, 고도, 인구수, 토지 이용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 이런 거를 선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첩 분석이 자주 나오니까 여기에 여러 자료를 다양한 조건을 층으로 만든 후에 이를 중첩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족한 지역 한 곳을 선정하는 방법을 중첩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지도도 제작하고 재난재해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웹 GIS 등등 지역 개발 계획도 수립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아까 내비게이션을 이 GPS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위성에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PS 등의 발달로 이런 GIS 사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냐면 방금 배웠던 이 중첩 분석을 통해서 이 지리정보 체계 중에서 중첩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최적 입지를 선정해라.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료 6에서는 도서관의 입지를 A에서 E까지 중에서 이 중에서 도서관을 세우려고 하나 봐요. 근데 조건이 4가지나 들어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상업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한 칸당 100m라고 해요. 상업지역은 요겁니다. 볼게요. A는 여기에요. A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2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상업지역 한가운데 있네요. 그냥 탈락. B는 어때요? B는 여기 있네요. 상업지역으로부터 100m, 200m 이상에 위치해 있죠.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B 살았고요. C 보겠습니다. C는 여기 있네요. 상업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죠. 살았고 D 보겠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부터 어때요? 200m 안에 있어요. 탈락. E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상업지역으로부터 200m 안쪽에 있죠. 탈락. 그러면 B 아니면 C겠네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곳.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B는 여기 딱 주거지역에 있어. 그러니까 300m 안에 있는 거죠. C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거지역에서부터 한 칸만 가면 있으니까 얘는 둘 다 해당되는 거네요. 조건이. 조건 3.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거. 버스 정류장이 하나, 둘, 셋 여기에 있어요. 근데 B는 어때요? 여기 있죠. 버스 정류장부터 200m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칸. 300m 이상 있죠. 탈락. 그럼 자동으로 C가 여기, C는 여기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0m 안쪽에 있죠. 그래서 얘가 되겠죠. 하나 더 확실한 게 볼게요. 조건상 1제곱미터당 집가는 400만원 미만인 곳. C 볼게요. C 어때요? 단위가 지금 100만원 단위인데 300만원이니까 통과돼서 C가 적합하겠네요. 지역조사하는 방법. 지역조사는 말 그대로 지역을 조사하는 건데 볼게요. 지역조사 가족. 우선 지역조사를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러면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거, 왜 이 지역을 조사하려고 하냐, 그 목적을 세워야지 그 목적에 맞게 지역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사 목적을 세웠으면 어떤 주제로 할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할지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조사 방법도 있고 야외에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서 수집되면 지리 정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 자료 정리하고 도표 주제도를 작성해서 최종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이게 지역조사의 과정이다. 그래서 실내 조사는 말 그대로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지도, 통계자료, 인터넷 검색. 야외 조사는 뭐 관찰, 가가지고 측정하고 촬영, 면담하고 주민들이랑 면담하고 설문하는 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명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